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이번 주는 삶과 초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초대와 관련된 표현을 공부했죠. 승낙을 할 때, 거절을 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승낙과 거절.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오늘 집들이 하거든요. 이렇게 초대를 받으면 승낙 또는 거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먼저 승낙은 남이 부탁하는 것을 들어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은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제안, 선물 등을 받아들이지 않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도 여자가 남자의 제안을 거절하는데요. 어떻게 거절하는지 같이 영상을 볼게요. 누나, 뒷정리는 다 했어? 너 왜 그래, 무섭게. 사귈래요? 맞을래요? 거절입니까? 거절입니다. 여자가 아주 확실하게 거절을 하네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승낙을 할 때, 거절을 할 때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8개의 표현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먼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꼭 갈게요. 꼭 참석할게요. 둘 다 승낙할 때 사용하면 좋은 표현들이네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일이 있어서 참석하기 어려워요. 이 표현들은 거절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실하지 않을 때 일정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 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초대에 승낙을 하고 온 손님에게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초대에 거절한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봐요. 다음에 만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꼭 갈게요. 꼭 참석할게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일이 있어서 참석하기 어려워요. 일정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다음에 봐요. 다음에 만나요.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대화를 들을게요. 대화를 들으면서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째, 정우 씨가 무슨 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둘째, 누가 초대에 승낙했어요? 그리고 누가 초대에 거절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대화 2. 치엔 씨, 수진 씨,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집에 저녁 드시러 오세요. 얼마 전에 새 집으로 이사했거든요. 와, 축하해요. 그럼 금요일 저녁에 집들이를 하는 거예요? 네, 가까운 분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려고요. 바쁘시겠지만 꼭 와주세요.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정우 씨, 저는 금요일에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하기 어려워요. 미안해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치엔 씨는 올 수 있으세요? 그럼요. 저는 꼭 갈게요. 네, 잘 들었어요. 그럼 대화를 볼게요. 치엔 씨, 수진 씨,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집에 저녁 드시러 오세요. 얼마 전에 새 집으로 이사했거든요. 와, 축하해요. 그럼 금요일 저녁에 집들이를 하는 거예요? 네, 가까운 분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려고요. 바쁘시겠지만 꼭 와주세요.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정우 씨, 저는 금요일에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하기 어려워요. 미안해요. 조금 전에 본 드라마 영상에서는 거절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안을 거절했지만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먼저 초대에 감사를 표하고 그런데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하기 어려워요. 미안해요. 이유를 말하면서 부드럽게 거절합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치엔 씨는 올 수 있으세요? 그럼요. 저는 꼭 갈게요. 여러분, 여기 대화 속에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죠? 반복해서 대화를 들으면서 표현들을 복습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얼마 전에 새 집으로 이사했거든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거든요 라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든요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그 내용이 이유가 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다, 동사예요. 힘들다, 형용사예요. 그리고 받침이 있든지 없든지 모두 거든요를 붙입니다. 먼저 현재형일 때를 볼까요? 가요, 가거든요. 힘들어요, 힘들거든요. 과거형일 때는요. 갔어요, 갔거든요. 힘들었어요, 힘들었거든요. 미래형일 때는요. 갈 거예요, 갈 거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면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예요 대신 거든요를 붙인 거예요. 힘들 거예요, 힘들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갔거든요, 가거든요, 갈 거거든요. 힘들었거든요, 힘들거든요, 힘들 거거든요. 자, 이제 대화를 살펴볼게요. 어떤 상황 속에서 거든요를 사용해서 이유를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타완 씨는 왜 한국어를 공부하세요?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국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거든요. 과일을 왜 그렇게 많이 샀어요? 내일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거든요. 네, 왜 한국어를 공부하는지 그리고 과일을 많이 샀는지 거든요를 사용해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든요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거든요는 말할 때, 입말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글을 쓸 때, 글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볼까요? 시청 앞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시청에서 큰 행사가 열리거든요. 네, 여러분이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 시청에서 큰 행사가 열리거든요. 말할 때는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시청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큰 행사가 열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쓸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알아봅시다. 학생 중에 거든요, 잖아요, 이 두 개의 문법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둘 다 이유를 나타내죠. 그런데 시청 앞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시청에서 큰 행사가 열리거든요. 이렇게 거든요를 사용할 때는 듣는 사람이 그 이유를 모를 때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청에서 큰 행사가 열리잖아요. 이렇게 잖아요를 사용하면 듣는 사람이 그 이유를 알고 있을 때입니다. 보통 그 이유를 알지만 잊어버렸을 때 오늘 시청에서 큰 행사가 열리잖아요. 생각 안 나요? 이런 식으로 잖아요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거든요와 잖아요 차이를 알겠어요?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보기를 볼게요. 내일이 제 생일이에요. 여행을 못 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출장을 가요.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1번, 내일 저희 집에서 식사 함께 하실래요? 내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생일이라 초대하고 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꼭 갈게요. 초대에 승낙했습니다. 2번, 바쁘시겠지만 이번 모임에 꼭 와주세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초대에 거절하고 있는데요.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은 이유가 될까요? 그때 제가 출장을 가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다음 3번, 투이 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투이 씨가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기분이 별로예요. 기분이 좋지 않은, 기분이 별로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행을 못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예요. 마지막 4번, 과일을 왜 그렇게 많이 샀어요? 네, 보기에 남은 문장이 하나인데요. 거든요를 붙여서 이유를 만들어 볼게요.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했거든요. 여러분 모두 알겠어요?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 여러분은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오늘 공부한 문법 거든요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